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오늘 부산에서 첫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자, 오늘 열린 최고위 좌석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리 배치를 보시면 당 대표가 가운데 앉아 있고요. 좌우로 친청계와 친명계 최고위원들 순서대로 섞여서 쭉 앉아 있습니다. 물론 이 친청계, 친명계의 분류는 본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에 전당대회 전에 언론사에서 구분을 해놓은 그 기준으로 저희가 편의상 표현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 사진에서 통상적으로 당 대표의 오른편에는 오른손 쪽에는 원래 수석 최고위원이 앉아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최민희 수석 최고가 이쪽으로 한병도 원내대표 다음 자리로 물러나와서 앉아있는, 떨어져 있는 모습이 혹시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현장 최고위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정식적으로 할 때와는 좀 다른 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집안 기둥불이 뽑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전당대회 때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의 분위기가 어떨지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인석 지도부의 첫 최고위 화두는 이거였습니다.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최고회의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다시 선택적 지원을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온 것입니다. 사법농단입니다. 국민이 바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은 목불인견, 상상 초월 행태로 분노가 치밉니다. 조희대 거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뒷받침과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 지도부가 함께 힘차게 뛰기를 기대합니다. 자,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처음 모인 자리에서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앞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 2명을 제청을 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요. 원내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일제히 맹폭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사법개혁까지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사실 오늘 최고위에서 전당대회 기간에 쌓였던 갈등이 혹시 표출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우려보다는 김민석 대표와 또 최민희 수석 최고 같은 목소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뭐 첫날이니까요.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관 2명을 뭐 청와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논의 없이 제청했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 지금 현직 대법원장인 조희대 그 대법원장 보고 조희대 씨 뭐 이런 원색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아주 불량 학생이다. 네. 퇴학을 간절히 원하는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이다. 이런 원색적인 언어까지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우리 사법 법원의 수장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민주당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네. 탄핵의 대상이고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네. 지난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조희대야말로 탄핵감이다. 네. 이런 식으로 뭐 플랜카드도 붙어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태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검수완박이라든지 사법 시스템 무력화라든지 네. 이런 거에 협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런 그 원한이 쌓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색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게 더 진척이 되고 악화가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권도 완전 박탈을 했는데 네네. 이 법원을 상대로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전쟁을 치르면 어허. 결국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어디로 갈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되죠. 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상의 없이 제청을 한 것은 사실은 명목이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쌓여있던 그 이유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명목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관례를 깨버린 거 아닙니까? 아하. 이게 지금 원래 법관은 대통령 임명하도록 재헌 헌법에서부터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네. 대법관은 그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제3공화국, 그러니까 62년에 들어갔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지켜져 왔던 겁니다. 지금 그 대법관을 선정하는 절차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명단을 추려서 대법원장에 올리고 대법원장이 제청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가 승인하는 동의하는 과정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지금 명단을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1월에 올렸습니다. 네. 2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60여 년이 넘도록 지켜져온 전통을 깨면서 갑자기 서면 하나 달랑 보내면서 네. 이 사람들 임명하시오라고 보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냥 순순히 그냥 끄덕이면서 대법원장 할 일 하셨군요 해야 됩니까? 맹렬한 비판을 해야죠. 그럼 그게 탄핵감은 되는 겁니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관례를 깬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셨던 당내 세력들, 당내 목소리에서는 네.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당내에서 그렇게 다수의 공의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네네. 수십 년 전통을 깬 것 때문에 네.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얘기는 좀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발하면서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난을 한 목소리로 쏟아냈죠. 하지만 전당대회 직후에 친청계 인사들의 반응을 보면요. 오늘 열린 이 최고위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될지는 회의적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원팀이라는 게 예를 들면 다양한 목소리, 조금 다른 목소리, 이견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와요. 저는 원팀 개념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당하면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민석 대표의 우선 과제는 갈등의 봉합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민석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첫 최고위를 가진 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또 경쟁자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 등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이게 다 오늘 하루 만에 예정돼 있는 일정이라 말입니다. 그야말로 통합 행보이고 봉합을 위한 어떤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만찬 같은 경우에도 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는 그 후보 2명을 열흘 정도 뒤에 불렀었는데 이번엔 이틀 뒤로 한 것을 보면은 대통령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가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김민석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직 전직 당대표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이번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셨었죠. 그 이유는 2년 전에 본인이 당대표였던 시절에 비명 행사 공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주류, 친문계의 세력과 굉장히 거리를 두게 되는 부분들이 네. 대통령 스스로에게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업보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것은 대통령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셨을 때 결국에는 봉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시민 작가 등이 등판을 해서 그렇게 독한 말들을 쏟아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네. 대통령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결자 해제하고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뭐 송영길 후보, 정청래 후보와도 계속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인선들을 보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친명계 인사들만 사용하는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네. 스스로가 통합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만찬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 정청래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마지막까지도 아까도 들으셨지만 나를 좀 지켜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졌지만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또 진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고요. 뭐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동안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 그것은 이제 수습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일 것 같고요. 네. 오늘 대통령 만찬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정해진 게 아니고 네. 이미 며칠 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정해졌던 일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대통령께서도 이번 전당대회 과정 자체가 뭔가 화합과 통합으로 갔던 게 아니고 네. 분열적 요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서둘렀던 것이 아니냐라는 아하.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네. 세간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죠. 뭐 최민희 최고위원께서는 또 원팀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이견도 허용하는 원팀으로 가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후자가 원래 맞다고 봅니다. 네네네. 민주당의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견이 있을 땐 토론하고 다만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네. 그건 따른다 이런 네. 개념이기 때문에요. 네네. 앞으로도 지도부가 그런 흐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동안에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규모 개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이러다 큰일 난다고 발 동동 구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큰일 나는 게 막으면 이 사람들은 안 막으면 직무유기예요. 법무부 장관 사의 표시는 이미 뭐 한참 전에 했었잖아요. 형사소송법도 이제 통과됐고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국회 가서 또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꾸준히 사의 표명을 해왔었죠. 그랬던 만큼 이번에 청와대가 또 붙잡을지 관심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이런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세팅 끝내놓고 이제 도망치는 거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김인석 지도부가 대놓고 아까 들으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라 이렇게 공세를 강화하는 시기에 법무부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한동훈 의원은 지금 뭐 어떤 점을 지금 가장 의심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네. 이렇다 할 그거를 막아내지도 못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에 돌아가서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게 이거는 사고는 사고대로 다 쳐놓고 네.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가는 거다라는 의견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통합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네. 명청대전은 결코 끝날 수 없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김민석 후보가 너무 가까스로 이겼어요. 네.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많은 평론가들과 많은 강성 김민석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있지만 네. 사실 결국은 선호 투표제에 의해서 가까스로 이제 이긴 건데 네. 문제는 정청래 후보가 내심 불복 선언을 한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숫자로 졌지만은 우리의 열정과 가치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정청래 개인이 아니고 네. 거의 뭐 과반에 육박하는 네. 45% 정도 되는데 그런 그 당원들을 대신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네. 자기를 지지했던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김민석 후보, 김민석 당대표가 대표하는 네. 그런 당원들하고 또 다른 우리라는 이 경계를 설정한 거죠. 네네네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김민석 당대표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다 이겁니다. 네네. 이것을 선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굉장히 정청래 후보를 위시한 알겠습니다. 그쪽의 당원들은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아요. 사실 어제였나요? 정청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할 말은 하고 살겠다. 인생 뭐 있냐. 그럽니다. 네. 전대 끝나고 나서도 지금 라디오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 말은 하고 살겠다. 지금까지는 그럼 할 말 안 하고 살았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할 말은 하고 살겠다 저 말에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이 명청 갈등이 다시 또 시즌 2 시작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과한 건가요? 과한 거죠. 그래요? 네, 당내 다른 목소리 내겠다는 거죠. 민주당 안에서는 근데 다른 목소리를 아까 원팀 얘기도 했잖아요. 뭐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 같으면 원팀 뭐. 원팀에서 무조건 맨날 같은 목소리 내면 그게 공산당이지 민주당입니까? 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야말로 네. 저희 명청대전 걱정하실 게 아니라 장동혁 네. 한동훈 대전 장한대전 걱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거기서는 다른 소리 내는 사람들 지금 징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당대표 비판했던 사람 징계 위에 지금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정도로 하진 않을 겁니다. 국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머물러야겠죠. 네. 근데 다른 목소리가 나왔을 때 네. 저는 글쎄요 초반에 막 그렇게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뭔가 정책을 추진할 때 다른 목소리는 아주 건전한 다른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제 개편안이 됐든 형사소송법이 됐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는 언제든 환영입니다만 뭔가 이 과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소환한다든가 네, 네. 이러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네. 단호하게 그 다른 목소리를 비판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예. 근데 그 전당대회 끝나고 네. 차점으로 아슬아슬하게 진 그 후보가 네. 당원 여러분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제는 할 말 하면서 살겠다. 네. 라고 이런 정도의 전당대회가 없었어요. 아. 이렇게 보면 거의 저희 심리적인 분당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당 대표 시절에는 그렇다면 할 말을 하고 싶지만 많이 참았다는 건데 앞으로는 어떤 할 말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